자, 먼저 자아 개념 같은 경우는 MMPI 객관적 검사를 먼저 보면 LS2를 보시면 내담자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 이거죠. 자아 개념은. 그래서 LS2가 점수가 40대예요. 40대 초반.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으로는. 그리고 TCI에서 자율성이 50대 중반이면은 뭔가 이제 나는 이렇게 자율성이라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데 어떻게 맺고 있나 그럴 때 이제 뭐 괜찮게 맺고 있어 나 스스로를. 그럼 어떻게 맺고 있나 그럴 때 각각의 소촉도를 보면은 자율성에서 보면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책임을 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건 잘하고 있네. 내 스스로에 대한 유능감도 갖고 있고 이런 나는 괜찮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내가 부족하네.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경계라든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 내담자가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MMPI하고 이 TCI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술하시는 거죠. 다만 목적의식에서 점수가 M을 기준으로 N쪽에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다. 내 스스로는 괜찮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것들을 적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관련된 SCT에 대한 문항들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나를 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 대한 태도죠. 그래서 나에 대한 태도를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럴 때 되게 이제 뭔가를 모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내 스스로 잊고 싶은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삭히고 살아온 거, 큰 잘못은 나를 위해서 애써주지 않은 거 이런 걸 볼 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한계도 있다. 나는 뭔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세웠던 MMPI하고 TCI의 가설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증거해 줄 수 있는 문항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나의 한계도 알고 능력도 알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안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자기 한계를 아는 거고 그게 자기 수용이잖아요. 부분 자기 일치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담자가 있다. 그 다음 투사검사에서 이제 보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무 그림이 주로 나의 자아상을 나타내죠. 그 투사검사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주로 이제 사과나무라는 것에 열매가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열매가 많은데 10살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검자가 50대 후반의 사람인데 10살의 자기로 그렸다라는 것은 되게 이 소녀적 10살의 나무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열릴 수가 없잖아요. 10살의 나무는 이렇게 뭔가 나무를 열릴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이 나무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검자께서 뭐라고요? 결실을 내서 즐겁다, 신난다. 그리고 과일이 많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나 자신을 위한 나무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보면 이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주기보다는 나를 위한 나무로, 나를 위한 것으로 좀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 이 나무 그림에서 보아질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나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느끼고 나 스스로의 관계도 괜찮은데 나 스스로 자아상을 투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어린 10살의 나이로 본다면 그 안에 자기가 자기로서 좀 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아 개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자아 개념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사고 같은 거나 정서 이걸 볼게요. 우선 이제 정서를 먼저 볼까요? 정서를 보면 항상 MMPI를 먼저 기준으로 정서가 내담자가 정서적으로는 F가 나는 문제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방어를 LKS에서 되게 방어가 높죠.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임상척도가 뜬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괜찮다라고 자기가 여기는 아까 우리가 그 MMPI, TCI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큰 어려움은 없고 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방어를 하는 거 보면은. 다만 이제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이 5번 척도 상승밖에 없어요. 이게 내담자가 이 내담자의 어떤 그 5번 척도는 성격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이 사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아 개념에 들어갈 수 있죠. 역할이니까 자아 개념에 들어갈 수도 오히려 더 좋겠네요. 그러면 어떤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냐면 다른 것은 다 50대, 40대 근데 60대 점수를 나타내고 GF 점수가 60대를 나타내면서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서 뭔가 이렇게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려고 하는, 또 기독교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 역할에 충실도가 굉장히 있고 책임감도 70대 초반으로 매우 높은 거죠. 그러나 이 내담자가 동시에 MF가 60으로 있다는 말은 이 성 역할에 대해서 이런 여성으로서의,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성의 역할들, 그게 이제 진취적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도 이 내담자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여성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역할 외에, 돌보는 역할 외에 뭔가를 이제 추진하고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고 이런 어떤 이 내담자의 욕구도 이 성격적인 역할 안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자아 개념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보아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MMPI에서는 크게 보여지는 것은 없죠. 그 다음에 정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척도가 없으니까 이 내담자가 정서가 굳이 지금 어떤 정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MMPI에서는. 다만 TCI를 본다면, 내담자의 정서가 기질을 본다면 내담자께서 뭔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회적 감수성이나 이런 것이 거의 바닥이에요. 아주 낮은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분을 알거나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기질적으로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에 대한 것들이 잘 몰라요. 캐치가 안 되는 거죠. 이 피검자께서.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둔감할 수 있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감정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뭐가 일어나는지, 내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 뭔지조차를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역할에 더 충실하고 그 역할로서 자기의 개념들을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서는 지금 두드러진 정서는 없고, SCT를 봤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내가 가장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나타나고, 전체 투사검사에서 본다면, 투사검사에서 되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가요? 굉장히 이렇게 예쁘고, 예쁜 이런 치장, 러블리하게 그림을 그렸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러블리하게 보여지는 것, 내가 괜찮고 근사하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자아 개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왔던 그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전반적으로 검사에서도 다 그렇게 좀 보여진다. 그렇게 적을 수 있고, 너무 이제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의 감정이 자기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고
아까 이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들.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보면은 대인관계에서는 지금 MMPI에서 본다면 0번하고 SOD를 봤을 때 0번에서 이게 겉으로 봐서는 관계를 되게 잘 하는데 SOD가 72로 높아요. 그러니까 0번은 점수가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되게 관계도 잘하고 기능적으로 잘 하는 분인데 사회적 불편감이 높아요. 그 말은 누가 봐서는 잘 적응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서 주관적으로 관계를 해 나가는 부분에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들이 내담자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내담자가 주관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 피검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계 안에서 감정을 잘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감정을 잘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본인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들. 그런데 관계에서는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서를 알아차리는 것은 바닥인데 연대감에서 보면 공감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질은 이쪽인데 공감은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피검자께서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실질적으로 기질적으로는 별로 그런 기질이 아닌데 엄청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의 형태로. 엄청 노력하고 관대하려고 노력하고 타인을 수용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측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기질이 그러지 않는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관대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 엄청 노력하고 애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측면에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들. 그래서 사람의 그림 같은 경우 투사검사를 본다면 늘 웃는 모습이잖아. 이렇게 딱 공주. 그 다음에 그 남자도 되게 이제 이렇게 정갈한 어떤 신사적인 모습, 이런 부분을 적어놨지만 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눈을 보면은 자상하고 따사롭고 공가사가 분명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34살 정도 이런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이게 되게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런 부분으로 대인관계를 할 것 같아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 그래서 되게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게서 좀 많이 치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MMPI에서 FM이나 MDS가 점수가 높지 않은 걸 보니까 뭐 결혼관계나 가족관계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KFD에서도 보여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가족에 대한 이런 여유롭게 즐기는 그런 가족들을 적고 또 아주 그냥 평범한 안전한 그런 가정들을 적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으시고 지금 이하 방어 기제 검사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